네, 오늘은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죠.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을 끝으로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이 좀 매듭을 지어지나 했더니 또다시 폭발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옥새 전쟁 파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총선은 국민이 이제 자신들 대표를 새롭게 다시 이제 뽑는 그런 절차거든요. 네. 그 민주정치 이것이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면서 예. 국민적인 축제가 돼야죠. 예, 예. 그 선거는 이 민주정치의 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예. 이 당들은 말이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저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이 네.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왜 국민들이 지금 감당해야 됩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또 공관위의 그동안의 처사도 보면 그렇고 또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의 이 대응을 봐서도 네.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총선에 나가면 누구한테 표를 달라 할 겁니까? 결국은 국민한테 표를 달라 할 거면서 국민을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국민을 무시해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란다. 예. 그래서요 뒤늦게라도 좀 서로가 정신을 차리고 문제는 그 안에서 풀고 국민한테 그 정신적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민주정치의 정도를 지금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적 축제가 돼야 된다는 말을 사실은 이번 동안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국민이 평가를 빠진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민생 정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번 공천을 보면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수를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것도 최악의 경우만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건 건곤일척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까요? 예. 어쨌든 친박 비박이 외통수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이 공천이라는 것은 뭐 고도의 정치적 결정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 결정 행위의 과정이라는 게 민주적 어떤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은 최소한도 확보해야 한다.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김무성 대표로서는 뭐 비난을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뭐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네. 김무성 대표가 지난 3월 15일 네. 대규모 공천 탈락 때도 당헌 당규에 어긋난다 네. 이런 점을 충분히 경고성 발언을 했었고 네, 또 네. 이런 식으로 갈 경우 옥새 말하자면 나 당 직인을 안 찍겠다 대표 직인을 안 찍겠다고 이미 경고도 했어요. 예. 또 어제 회의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자회견 전에 그 전날 그렇죠. 그러니까 22일이죠. 예. 22일에도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소한도 유승민 의원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해놓은 것이 합리적이다.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관위원장은 그래도 당 대표인데 그렇죠. 당 대표에 대해서 바보 같은 소리, 아주 바보로 취급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로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네. 그동안에 뭐 다른 액션을 취해봤자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대표로서의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오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네. 하도 조롱거리 내지는 뭐 웃음거리 그 대상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네. 이건 뭐 벼랑 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도 물러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11시 30분에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가 개최된다고 했고요. 예. 당초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참석할지 안 할지 잘 몰랐는데 안 할 듯 했는데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사에 아까 전에 들어갈 때 저희 앞선 뉴스 시간에 이제 당사 현장을 연결했는데 입장 변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입장 변화 없습니다. 이러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어떻게 좀 결론 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소위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친박계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당무를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제 근한 대응을 지정하는 예를 들면 이제 대표가 지금 그 사고나 또 해외 출장 등 예, 그 예. 등에 들고 해석하는 당무 거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최고위에는 가더라도 네.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할건다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한 예, 그 직인 찍는 부분은 난 네. 끝까지 그 안 하겠다는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던진 그 수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외통수입니다. 네, 네. 외통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야구로 치면 김무성 대표의 한 수가 어떻게 보면 더블 플레이, 이중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친박의 후보들 세 분은 출마를 아예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박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약간 거리가 그렇죠. 멀는 이재호, 유승민 의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중살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건 또 하나는 또 무리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호 또 정종섭, 이재만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그렇게 진박 후보가 되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자신들이 정치적 참여것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김무성 대표가 아무리 자신의 그 정치적 행위에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네, 네. 이분들의 이 개인의 그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반격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좀 더 일찍 선택을 하고 결계를 보여주고 네. 이런 무리수로 보여지는 이런 그 다른 그 피해자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좀 묘수를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도 정종섭 장관이라 전 장관이라든지 충영호 실장 같은 경우한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악수가 될까요? 묘수가 될까요?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의 결과적으로 좀 미리 평가를 좀 해본다면요. 사실 그동안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그저께죠. 그저께 상황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거의 대권주자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30시간 원칙 얘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대권 행보는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죠. 사실 30시간 원칙이라고 하는 조론 섞인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를 상징하는 말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네. 이게 뭐 한국 현대사에서 한 페이지는 몰라도 네. 한두 줄은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희대의 사건이에요. 네. 그게 무운담이 될지 아니면 부끄러운 반면교사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후저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습니다. 왜? 그 절차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너무나 많은 허점들과 또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갸우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사실 19대 국회가 결국은 야당의 발목 잡아서 다 망가졌다.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모든 걸 연계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벼랑 끝 전술을 해가지고 상황을 다 그냥 엎어버리고 묻어버리는 예. 그런 게 19대 국회에서 욕먹었던 식물국회의 모습인데 예. 김무성 대표가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친유승민계 의원까지도 진정성이 없이 왜 뜬금없는 소리냐 할 정도로 예. 그런 정도로 막판에 깜짝 취하듯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네. 모든 걸 연계해가지고 결국은 개인의 참정권이나 당의 의사결정 기관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국회 무력화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런 면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정당성을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집권당 대표로서의 책임이나 책무 네. 이런 부분들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으로서도 참 입지가 아주 좁아지는 모양새라고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친박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후보들을 공천해 놨던 상황인데 친박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초읽기에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11시니까 6시에 오늘 마감이 되니까 7시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김 부소장도 지적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테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에 비추어 볼 때 예. 이게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관위는 뭐 그동안에 말을 심하게 했다든지 뭐 어찌게 됐든지 하지만은 네. 절차는 거쳤거든요. 네.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김 대표가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볼 것이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 네.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최고위원회를 안 연다 이러면 그건 그 자체가 당무니까 그 당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오늘 6시까지 계속 버티면 네. 이거는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도 할 말이 있죠. 근데 아까 이제 고 교수가 지적했지만은 유승민 한 곳이라도
저 무공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그렇게 이제 간절히 호소했는데도 이쪽이 안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절충으로 뭐 이를테면 유승민, 이재호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서로 이제 절충할 수는 있겠죠. 그런 여지는 있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와서 그거 가지고 절충한다 이래도 또 모양이 우스갯거려요. 네,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요. 이것은 정해진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면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이게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니까 예, 예. 이게 뭐 당일 지도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중위가 모아지면 그것을 의장으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왜 나만 무시하느냐? 당신들이 먼저 무시했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이것은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 네. 그다음에 당의 앞으로 이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령관으로서 네네. 이것은 이제 이 취할 바 태도가 아니다. 네네. 이런 점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하더라도 내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갚는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오늘 어쨌든 이 나머지 최고위원들하고 막후 교섭을 하든지 해가지고 6시 전에 결론을 내줘야죠. 내줘야 예, 되는 왜냐하면 네.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친박이니까 특별히 특혜받아서 됐다. 고소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 사람들이야말로 말하자면 희생양이거든. 네네. 누구든지 남을 희생양으로 만들 권리는 없어요. 네네. 6시에 내도요, 대구 같은 데는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원본을 가지고 와야지 팩스로 낸다든가 그게 안 됩니다. 아, 예. 그 시간은 최소한도 몇 시간 전에 내야 합니다. 갈 6시면 시간 마감이 전까지는- 되는 거고. 네네. 대구나 어디 그쪽은 갈 시간 가는 전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여기서 팩스리 갖고 낸다든가 누가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예. 직인을 여기서 찍어 갖고 가는 시간이 그렇죠. 있어서 6시 내면 안 되는 거고.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 공천에 대해서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한 그 낙천자들의 얘기가 예. 마음에 빗으로 꽂혔다. 예.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합리성도 그렇지만 네. 이게 언론에서 평가, 뭐 여론이 평가하는 대로 이것은 친박 마음대로 공천이다. 네네. 뭐 엿장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엿장수 공천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친박과 이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관위와 최고위의 의결에 대해서 네네. 당 대표로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는 없다. 네네. 당 대표 권한이다. 이 네네. 부분에 도장 찍는 것은.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식의 공천이 용인되는 것은 네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표의 판단 아닙니까? 예. 이 5석을 잃더라도 네. 그게 뭐 사실 뭐 대구에서는 5석이 뭐 무소속이 당선되더라도 어차피 여권 세력으로 보는 거지만 어쨌든 네네. 5석을 잃더라도 나머지 그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40석을 건지는 거니까 네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총선 전체 전략이라든가 판으로 봤을 때 네. 결코 당을 유해하는 뭐 당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다고 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어제 김용남 그 원내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 가장 해당 행위자가 또 정체성을 어긴 사람이 이항구 공관위원장이라고 비판까지 했어요. 네. 또 하나는 네. 그러면 그 5분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예. 비선거까지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 전에 무슨 기회라도 주었어야지. 네. 근데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나왔던 그 상대 탈락이 됐던 분들은 예, 예. 순위가 바뀌어서 경선이라는 것은 순위를 정해서 예. 누가 더 많은 그 지지를 받느냐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첫 끝순위에 있는 사람을 1번으로 올려놓고 예. 이건 당은 당규에 어긋나는 거다. 네, 말하자면 네. 경선의 보편칙에 어긋나는 거고 네. 또 일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진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 또 특정 인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권 말하자면 경선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네. 그러면 이번에 5명 그분들은 그런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냐. 예. 또 어제
공천이 그렇게 늦게까지 결정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도 또 탈당할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는 있었다. 이런 것이 아마 김무성 측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보기는 참 볼상사납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고 교수님께서 이제 공천장 오후 6시까지 이제 원본을 갖고 와야 된다 했는데 원칙은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은지 과거 판례를 좀 감안해서 팩스로라도 사본 보내놓으면 오늘 자정 전에는 선관위가 좀 유연성을 발휘를 유연성을 좀 발휘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좀 발휘해야 자정 합니다. 전까지 원본을 갖고 오면 된다고 하네요. 네. 일단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그 정도 과거 판례를 좀 감안해서 좀 알려줬다고 하네요. 김무성 대표의 선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자기 본인의 주관도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정당은 개인의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시스템은 그 판단을 개인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최고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그것의 그 결정에 대해서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시스템이 보장하는 겁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 결정을 하면은 그것은 당의 결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당원의 정신입니다. 예, 예.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것을 직인을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관찰하겠다고 시스템을 다 봉쇄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고 네.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예. 정의도 아닙니다. 예. 지금 뭐 탈당한 분들이 정의가 아니다라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의가 아니에요. 그 면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뜻에 따라서 어떻게 5명, 6명을 희생을 시킬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을 본인의 그 독단적인 생각으로 희생시키겠다, 완전히 봉쇄하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네. 70, 80% 정도가 상향식 공천을 했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본인이 그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그리고 또 그 본인의 측근들, 부산의 의원들은 100% 그 공천을 줬습니다. 그러고 100% 상향식 공천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새누리당의 당원에 보면은 상향식 공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선 추천도 있고 단수 추천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다 무시하고 상향식 공천만 오로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독단이죠. 네. 독선이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상향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상향식의 과정을 통해서 대표 최고위원이 발표를 하는 건데 네. 논의 자체를 맡고 있으면 이 자체도 상향식이 아니잖아요. 네. 자체 모순이 너무나 많아요. 무리가 너무나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 파행이 훨씬 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네. 즉 안정을 희구하는 보수 세력에게 이 모습이 과연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요소이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네, 수밖에 네. 없습니다. 참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옥새를 어떻게 챙겨갔을까? 당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안 갖고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혹시요, 그냥 혹시 생각인데 김무성 대표 본인이 안 찍고 그 어디 있어 얘기해놓고 대신 찍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꼼수를 좀 부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가니까 법적 시비,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니까 이게 정당하냐 예. 부분에 아마 그 논란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뭐 기사를 보기로는 네. 아마 총국장한테서 네. 총국장이 이것까지 당 근거에 보고를 해왔는데 네, 네. 당 대표 비서실에서 지금 그 김무성 대표의 직인, 네. 당 대표 직인을 간 거예요. 당인과 대표 직인이 있는데 그렇죠. 김무성 대표 직인을 그러니까 당 대표 김무성인 그거는 지금 챙겨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가 그 측근이든 뭐 예. 비서진이든 김무성 대표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럴 그런 가능성, 사항은 네.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네.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부산 얼마 전에는 더민주에서 그 양산 당대표라는 분이 이제 서울로 급거 올라오고 네. 이번엔 반대로 원희철 대표가 이제 네.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주거니 받거니 이런 네. 모양새가 좀 보였는데 부산에서 그 자갈치장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네. 안방에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런 영상까지 봐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또 예. 국민적 관심이 모이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비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게 정치적 갈등과 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지금 일반 그
시민들이 드나드는 그런 술집에 가서 네. 그냥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푸는 모습은 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교육에도 상당히 좀 해악도 많을 것 같고요. 예. 그건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희화가 된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정치에 대한 이 혐오를 가진 층들이 예. 얼마나 아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안에서 그 정당에서 하지 말이지. 예. 왜 시민들이 아무나 다 드나드는 이 지금 자갈치장 저 공간은 다 트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트인 공간에서 그러면 저렇게 막 이 눈살 싸나온 장면을 왜 약간 부산 시민들에게 노출하느냐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그죠? 사실 그 김무성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자갈시장 바로 앞에는 영도다리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번에 영도와 앞에 있는 중구가 이번에 확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확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때까지 이 선거가 조정되고 난뒤 중구를 한 번도 가보시지를 못했대요. 네,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영도로 간 김에 그 영도 다리를 건너서 중구를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장면이 나오는 게 영도 다리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 조간신문에 장면, 분석이 그렇죠. 사진 보니까 아주 볼만하던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건 그 대중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굿시어라 검순아. 네. 145 때 앉아 지금 검순이가 혼자 홀로 이 부산에 피나 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앞두고 예.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장면인데 예. 이 김무성 대표도 아마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네, 네. 영도다리 위에서 나는 정치적 독립을 한다. 예, 예. 나의 새로운 삶이 정치 삶이 벌어지지만 예. 내가 진짜 굿시어라 검순아처럼 굿시어라 김무성 그런 각오를 되새기겠죠. 그러나 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앞뒤 장면들이 예, 예. 결코 썩 이 지켜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유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참 한심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당무 거부를 여야 대표가 다 했어요. 네. 그 전에 김종인 대표가 당무 거부를 좀 했죠. 예. 한 이틀 정도 했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당무 거부의 제스처를 가지고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뭐 본인은 당무 거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대표 최고위원이 최고 의사결정기구 그걸 주재하는 게 대표 최고위원의 가장 큰 임무인데 네. 그거를 지금 무력화한다고 해서 뭐 당무 거부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네. 문제는 야당의 김종인 대표는 사실 더욱더 곤혹스럽고 더욱더 무력한 상황에서도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야당이 그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네. 야당이 합치고 또 승리를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 계속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네. 그것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무성 대표는 정말 계속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던 분인데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당을 이렇게 파경회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당무 거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상반된다. 그리고 배경에 비해서 완전 엇갈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예. 하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있는 예.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김무성 대표의 저런 행보를 두고 청와대와 완전히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밀려왔다. 예. 그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시키는 대로 해왔고 예. 뭐 모욕도 참고 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내가 참았는데 네. 도저히 나도 네. 더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다. 바로 그 선이 이거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저 스스로의 결의를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아까 차 교수가 영도다리에서 내려다보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아마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시 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예. 나는 정말 이제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그 반열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김무성 대표가 이런 것을 당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승부수를 걸었다. 네. 이거는요. 그 앞으로 국민들한테 아마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도 그러잖아요. 이게 당의 문제는 당에서 푸세요. 네. 왜 자갈치 시장에서 무슨 자랑하듯이 술 마시는 자랑하듯이 하면서 네.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있냐. 예. 교만하고 오만한 처사라도 분수가 있지.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무성 대표 지금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예.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네. 애초에 공관위를 자신이 해체해버린다든지 예. 그리고 거기서 뭐 대결을 벌인다든지 이런 식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5사람 인질로 잡고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목에 차 있잖아요. 요거 오늘 밤만 지나면 그렇죠. 그것도 자정까지 뭐 연장해줬다면서. 네. 그래가지고도 목에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인질 잡고 지금 인질극 벌여서 이게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 때 김 네. 대표가 오늘은요. 적어도 이 문제는 마무리하고 네.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난 뒤에 예. 그 몫으로 가지고 박 대통령 내가 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성공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서 차라리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뭐랄까 서로가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지. 네. 지금 이 선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한 거 아닙니다. 네. 예? 전부 각자 개인이 253군데서 나와가지고 각자 지금 말이죠. 네. 그야말로 이 목숨을 걸고 뛰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 붙잡고 정종섭 장관 당신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지. 예. 그러니까 당신은 국회의원 되는 거 내가 못 보겠어 한다든지 네. 네.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아까 이제 고 교수님 말씀은 김무성 대표가 이미 그 전날 충분히 경고를 했지 않느냐 예. 이러는데 그 경고를 했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끝까지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김 대표가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정당성을 얻지 못했고 예. 이런 점에서는 보면 좀 너무 무리한 수로 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이 어떤지 윤석 기자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는 옥새 파동의 언급을 일절 삼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천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언론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경우 공천을 둘러싼 여당의 내홍이 개파간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때도 청와대는 공식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 대표가 그것도 여당 후보 5명의 출마를 봉쇄해버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가 무공천을 선언한 5곳이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공천이 예정됐던 곳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자마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대표 직무대행 체제 시사 등 강경 모드에 나선 것도 청와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고 교수님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파문을 더 확산시키는 거고 예. 공천에 개입하는 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상을 주든 안 주든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다 눈이 밝아져 갖고 어디가 보이지 않는 손인지 다 알아서 보이는 손으로 다 알고는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그래도 청와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네. 이 사안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게 대표로서의 그런 책임성 그런 것도 있지만 권력 투쟁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공당의 대표로서 자기들이 손으로 뽑은 당 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 애우와 네. 그에 대한 체면 정도는 세우지 않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어제까지 뭘 하겠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무슨 대표냐? 핫바지 대표고 저 이슬람만한 대표. 그러면 김무성 대표로서 지금 권력투쟁의 양상인데 예. 그런 그 공천이 어느 정도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정당성을 얻었다면 감히 달라들기는 어렵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대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말하자면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대로 가서 도장 찍고 앉았으면 그 총선 이후에 김무성 대표라는 것은 총선도 갈 것도 없습니다만 예. 사실은 도장 찍고 나면 그걸로서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나는 거고 예. 본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건 권력투쟁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대표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직무 수행하는 거죠. 네. 거부하는 것도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네. 그런 점이 봐야 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파국으로 가는 것은 여권 지지층들도 원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최소한 요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승민 의원 지역이고 주호영 예. 그분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위 내에서도 제2에 붙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한구 공관위원장가 얼마나 기세 등등했습니까? 무슨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군다나 대표가 적어도
유승민 의원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요구를 했으면 그에 대한 좀 모양새라도 갖춰줘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뭐 무공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 예. 가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러니까 친박으로 알려진 김용남 당 그 원내 대변인까지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청와대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끌어갖고 이 사태를 이렇게 키웠느냐. 예, 예. 자칫하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자기로서는 뭔가 공을 세우려고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뭐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희생당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주호영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주호영 의원 지역구죠. 대구 수성 을 지역구에 지금 보니까 이인선 예. 후보를 원래 이제 그 법적 효력 정지가 돼서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지금 공관위에서 새로 의결을 하고 최고위에서 그랬죠.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실 5곳이 아니라 한 곳 더 있는 한 거죠. 곳도 있는 거죠. 예. 6곳이죠. 여섯 사실 곳이 따지고 되는 보면. 거죠. 그러니까 예. 김우승 대표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5곳이지만 네. 지금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이인선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지금 그 최고위가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예. 그 때문에 그 지금 이인선 예비 후보마저 길이 막혔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최고위에 지금 김우승 대표가 지금 일단 들어는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이야기한 그 5개만 할지 네. 그것만 거부를 할지 아니면 이인선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김우승 대표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어떤 타협이든 예. 안 할 기세인 것 같아요. 예, 예. 어제 김우승 대표가 부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 부산 와서 보니까 내 당사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네네. 오직 국민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는 네. 그걸 보고 내 결심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청와대가 부글부글 끓고 뭐 권력 투쟁의 성격이 있고 이렇지만 네. 자신은 지금 이번의 행위가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행위라고 스스로를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이 발을 뺀다는 것은 네. 자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뿐만 아니라 정치인 김무성, 국회의원 김무성의 정치 생명까지 지금 사실 스스로 예, 예. 올가면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가 지금 물러날 수 없는 네. 진짜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쳤다. 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럼 나머지 5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이인선 의원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나머지 5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출마 안 하게 되면 대구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들이 지금 없이 몇 네네. 군데죠? 지금 뭐 서너 군데 네 이상 군데가 되는 그렇죠. 네 군데가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안 나오는 네네. 상태로 좀 출마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뭐 지금 그 무소속 출마를 얘기하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사실은 참정권 자체를 네.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권에 대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택의 네, 네. 여지를 없애버리는 네, 거니까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타협을 해가지고 몇 개를 한다 뭐 이렇게 하기는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지금 누구를 구해달라가 아니라 절차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5개 지역은 우리가 나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 어떤 절차는 인정하고 어떤 절차를 인정 안 하느냐. 예. 누구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옹색하게 되죠. 그걸 받아들이게. 그러나 이거는 그런 절차나 아니면 논리의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국민을 얘기하는데 국민을 얘기할 땐 굉장히 자의적으로 쓸 때가 많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도 헌법의 국민을 얘기하고 예. 김무성 대표도 국민을 얘기하지만 그 국민이 누구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때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지지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지하는 국민이 누구냐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 지지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버텨서 여당을 분열시켜야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이 누구를 위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네. 지금의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지난 19대 국회에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영도에서 화려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선 때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정권 재차출을 위해서 자기는 한 몸을 던졌다. 예. 백의종 교환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본부장까지 맡아가지고 그랬죠. 그 낙동강조선을 다 지켜내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선 승리의 견인차를 하면서 영도에서 다시 그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지금의 당대표가 된 거예요. 네. 국민들이 또 새누리당 진짜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 당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의 하는 방법이 맞는지 네. 아니면은 더 대승적인 방법이
화합의 길로 방법을 찾아갈지 이것을 생각해서 결단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 예. 마지막에는 사실 뭐 타협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예 그러면은 사퇴하는 것도 방법에 대표직 사퇴를 하고 예. 본인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예. 그다음에 당의 시스템은 그대로 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하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네. 지금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멸적인 행위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새누리당 이렇게 공천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희화화된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40%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제 리얼미터 조사 자료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대구의 민심도 사실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여다야 구도로 이제 좀 이렇게 꾸며지지 않았습니까? 부산 경남 지역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데 밀리는 곳이 있다. 지금 그 지역 민심도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TK에서까지 만약에 민심이 요동을 친다 이런 예.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PK 지역은 영향이 더 커지겠죠. 네. 그다음 PK 지역의 영향이 커진다. 그러면 수도권은 네. 더 영향이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 보면 수도권은 이번에 122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 영향이 커져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번에야 모처럼 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 모처럼 여기서 이제 승기를 잡았거든요. 왜? 네. 일려 다야구도 때문에 네, 네. 잡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이런 식으로 다 놓쳐버린다. 그럼 책임은 공관위 그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지겠습니까? 네.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이 추궁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파탄시키지는 않을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만큼 또 정치적으로 오랜 또 경륜을 가진 분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마지막으로도 절충을 하고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볼 때 어디에다 승부수를 걸어야 되냐면 예. 총선을 이제 지금부터 이끌어가지고 예. 총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작년, 재작년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써 김무성 대표가 일약 그때 뭐냐면 자기 대선 주자 1위에 계속 올랐거든요. 네네. 바로 그것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뺄셈 정치냐 더셈 정치냐 할 때 예.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네. 예?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여기 서로 다퉈가지고 상대방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네. 예? 서로 핥히는 쪽으로 나갔으면 네. 나갈 때는 왜냐하면 새누리당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네. 더민주당도 있고 네. 또 자기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는 또 누가 있습니까? 당내에는 당내에서도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부상해 있는 분이고 예. 또 안철수 또 국민의당 대표는 또 이미 부상해 있는 상대가 있는데 예. 자기 혼자 당내에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 서로 상처 내면서 이기면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당의 가치를 높이고 예. 화합하는 그런 경륜을 과시함으로써 뭐냐면 자기의 그 확고한 그런 지지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중으로 김무성 대표가 능동적으로 네네. 이 역량을 발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기대를 합니다. 저는. 네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그래픽 보면은 다야 구도 속에서 새누리당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석수 예상 가능할까요? 자꾸 언론에서 네네. 다야구도라고 하는데 네. 다야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무소속. 다여 지역이라는 것은 손꼽을 정도예요. 네네. 253개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230개 정도는 일여 다야구도고 일여 다야구도. 기본적으로. 예. 최근에 이제 무소속으로 이렇게 탈당한 사람이 한 10명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많아봤자 한 12명인가 10명 됩니다. 네네네. 그런 일부 네. 지역에서 다야구도가 생긴 것이지 기본적인 틀은 일여 다야구도이기 때문에 네네네. 전체적인 그런 선거 판세에 있어서 저는 150석 이상은 뭐 충분히 얻으리라고 보고 네. 지난 19대 총선 때도요. 인천만 6대 6이 돼서 12석 중에 서울은 48석 중에 지금 16인가 18분이 못 얻었어요. 내가 정확히는. 새누리당이요? 네. 네네. 경기도 비슷한 그 결과를 가져와서 그랬죠. 수도권에서 아주 많이 졌습니다. 예. 그것이 워낙 이 PK 영남권 지역에 의석수가 많습니다. 예. 거기 충청, 강원 이렇게 합치면은 예. 크게 큰 뭐 총선 전반에 대한 그 구도에서 과연 당락의 아니 그 전체 그
의석수 차지하는 데서 큰 변화는 저는 그렇게 가져오리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지난 19대 때 뭐 수도권에서 차지했던 것은 사실은 그때도 예상보다는 새누리당이 훨씬 못 얻었거든요. 이 의석수를. 그래서 일단 일려다야 이것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프레임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아까 나온 그런 지지율은 이번 김무성 대표 사건과는 별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조사를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전의 조사라는 것은 이번 경선 전국에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김무성 대표는 머리 탁 숙이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최고위에 오라기도 내한테 왜 오라 그러냐. 내가 체면 사와서 이번에 한 번 나오지 앞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또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당대표가 공천에 무슨 권한이 있나. 그 사람이 왜 나서나.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무슨 공천 그 자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누구는 놓친다 이렇게 안 했더라도 그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당 꼭 대표가 아니라도 당 지도부로서 당원으로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냐든지 어떤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봉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결과가 대구 민심의 이방까지도 일부 이상기록까지도 나타났고 서울에서 강남에서 서초, 가불이 다 졌지 않습니까? 친박들이 지난번 경선에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난 거고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과연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볼지 사실은 집권 세력 내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반란이랄까 쿠데타적인 상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또 민주화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과거에 어디 감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이 다여다야 얘기 나온 게 이제 대구 지역도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소속 출마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PK 지역도 만만치 않잖아요. 김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여다야는 아니지만 그 야당 후보들이 좀 선전하는 몇 곳 지역이 있길래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김해 지역은 야권 지지가 강합니다. 지금 보아마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실제 19대 때도 이 당시가 이게 통합민주당이죠. 통합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당선됐었고 그 뒤에 지방선거에서도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김해 갑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김해 갑 지역이죠. 김해 갑 지역에 이번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정치 신인이 새로 들어오고 거기 지금 김경수 지금 봉화마을 노무현 재단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해 갑을 두 지역은 사실 새누리가 고전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여러 가지 여파라기보다는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존부터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이라는 그런 지역적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나 지금 그 옆에 있는 지금 양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금 기존에는 사실 여당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이번에는 또 야당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미세하게 변동의 조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지금 부산 사상에는 지금 손수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근혜 퀴즈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배재정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지역구로 물려주면서 문재인 퀴즈라고 불리는데 지금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공천에서 지금 배제된 이 장제원 전 의원이 당원 2,300명을 데리고 지금 집단 탈당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지역적인 이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새누리당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시 30분에 원래 이제 새누리당이 최고위원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사로 지금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국회에서 있었다가 이제 지금 당사로 들어오는 모습을 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도 이제 참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결론을 좀 짓겠죠. 지금 자막이 나오는 거 보면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무공천이 진짜 현실화되면 민의 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벌써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공천장이 수여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피해를 당하는
지금 5명의 그 지금 후보들이 사실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네.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공당에서 이 공천이라는 게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데 네. 이러한 행위마저 결국 다시 또 사법 심사의 사법이 잣대로 넘어가는 네. 이런 상황은 진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후퇴다. 네. 지금 사실 그 여당의 응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최고위원회 새누리당이 정말 국가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당을 운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을 운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 오늘 남은 몇 시간은 정말 새누리당이 앞으로 이 총선 20대 국회 네.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네. 남은 임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시간이 될 거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김무성 대표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결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네.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이 다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김무성 대표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고도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예. 뭐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청와대 측과도 물밑 접촉이 있어야 하고 네. 아마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 5곳이 무공천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네. 지금 뭐 서청원 최고위원까지도 민영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지기는 않지만 뭐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무슨 대행이라든가 이게 안 된다는 게 네, 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하는 건데 예.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무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정하면은 대표직에서는 사퇴를 해야겠죠. 예. 아마 그 이전에도 대표직 사퇴를 할 건가? 이걸 직인 소위 말해서 옥새 투쟁을 할 건가 했는데 대표직 사퇴해서 그대로 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냥 뭐 쇼했다. 뭐 자기 뭐 명분 찾기 위한 것이다 아니었냐.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까지 이건 옥새 투쟁으로 갔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민영사 그것은 자체 혹으라도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네. 그런데요, 제 입장으로서 이제 제 견해로서는 뭐냐면 만약에 이 김무성 대표 끝까지 안 찍어주기 싫다. 네. 이럴 때는 왜냐하면 당에는 당헌이 있고 이래서 법적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절차는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안 찍어주는 건 절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자기 의사 표시는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고 교수 지적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해주기 싫으면 자기가 당 대표를 그만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 대표로서의 그 행위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당 대표 그것은 뭐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인질 삼듯이 해가지고 끝까지 같이 끌어안고 죽겠다? 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갈 때는 또 이쪽 말하자면 친박계에서도 네. 무슨 대안을 내놔야죠.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채통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김 대표 혼자 말이지 그렇게 체면 손상 당한 채 뭐 끝내라 이렇게 해서는 그건 도리가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 측에서도 적절한 그런 김 대표에 대해서 무마할 수 있는 김 대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고 그렇게 네. 함으로써 오늘 이 제대로 끝내야지. 이게 국민 앞에서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이 총선을 치르는 건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면 총선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요. 오늘로써 총선이 19일 남았습니다. 뭐 새누리당 상황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당 상황을 알아볼 여유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